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연초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내노라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올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면은 반은 상승을 한다고 하고 반은 하락을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과연 강남권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지,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2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상을 하는지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망해서 본격적인 초양극화 진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양극화도 아니고 초양극화 진입.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실에 주차 분양가 350억 상상 초월 청담동 아파트라는 기사입니다. 아파트 기사 같은데 사진은 자동차 슈퍼카 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로 보이는데 이 자동차가 있는 곳이 주차장이 아니고 집 안입니다. 거실 안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아파트 분양가가 350억 원, 도대체 누가 분양받을까요? 정말 그사세네요. 그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주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우리나라 역대 최고 분양가 아파트가 들어선다. 초고가 주택, 워너청담이 그 주인공이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350억 원에 달한다. 웬만한 강남권 30평형대 아파트 한 1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자, 거실에 이렇게 슈퍼카를 놓고 감상을 한다는데 보통 저희 같은 사람은 상상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실제 이런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보실게요. 자, 여기도 기사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집 안인데 여기가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실입니다. 집 안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보이고 거실에서 바로 본인 소유의 슈퍼카가 이렇게 주차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택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워너 청담의 그랜드타 14가구의 분양가는 120억에서 250억 원이고 꼭대기층에 짓는 슈퍼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350억 원으로 책정을 했다. 기존에 비싸게 분양됐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 가수 아이유가 130억 원을 전액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또 이슈가 됐었고요. 자, 아래 기사 보시면은 고급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재벌을 비롯해 기업 운영 및 주식 코인으로 떼돈을 번 영리치, 사생활을 중시하는 연예인 등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담동에 준공한 초고가 아파트 PH129는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기업 오너라든가 이런 유명 인사들이 분양을 받아서 지금 입주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초고가 주택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일부 유명인이나 재벌이라든가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자,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는데 20평대가 30억, 주택시장 양극화 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30평형대가 30억 원을 넘으면서 화제가 됐던 게 불과 한 1년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30평형대는 40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평형대가 3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신고가 릴레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59제곱미터가 30억 원에 거래해서 26평형인데요. 20평형대가 30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중저가 밀집 지역은 심각한 거래 절벽 상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가주택 시장이나 저가주택 시장이나 거래 절벽으로 해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은 고가와 저가의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더 볼게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정책으로 투자자들은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런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온 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한 1,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대출 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의 타깃으로 삼은 강남권보다 오히려 중저가 주택 시장에 더 타격을 입히는 분위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 대출 규제라는 게 대출을 받는 차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현재는 15억 이상의 주택은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대출, 금리 인상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활용하는 15억 아래 그 중저가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59제곱미터는 30억 원에 거래가 됐다. 해당 면적 아파트 거래 가격이 30억 원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부도 고점론을 연이어 경고하는 상황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수요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통계를 보시면은 그 지난 10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 강남권 같은 경우는 6.3% 줄었는데, 반면에 그 중저가 매물이 많은 노원구 같은 데는 69.3%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출 규제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의 주택 매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자연히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 상황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비슷하지만은 대출을 활용하는 수요가 많은 강북권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수요가 줄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추세도 확연히 갈린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제곱미터 이 35평형인데 4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2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자,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다. 집값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강남권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달 그 노원구 상계동 벽산 아파트는 5억 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9월에 거래됐던 것보다 7,750만 원이 낮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전 거래가보다 낮은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상계주공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직전에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6천만 원 가량 낮은 7억 4,700만 원에 거래됐다. 지금까지 기사를 보시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가보다 낮은, 그러니까 점점 그 거래가가 낮아지고 있는 지금 분위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그 대다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생각하고 느끼는 올해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자들이 본 새 집값은 해서 내린다가 43%, 오른다가 39%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 내린다가 더 좀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59%였던 1년 전과는 큰 차이가 나고요.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선 등 정책적인 변수로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하락하는 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비율로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 오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많고, 자, 기사를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실시한 주택시장 전망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59%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 29%보다 2배나 많았는데, 이제 불과 1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셈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시장 지표가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해석을 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락한다는 의견과 상승한다는 의견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락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들 이유는 그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36.2%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24.2%가 금리 인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18.8%.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불안 지속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 가장 많은 22.5%가 신규 공급 물량 부족.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물건이 없다는 거죠. 공급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이것도 18.8%가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교통 정비 사업 등 개발 호재, 또 대선, 지방선거 공약 등도 집값 상승으로 이유로 꼽혔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락하는 이유 가장 큰 영향은 가격이 높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하락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좀 더 저희가 참고하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지 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전세가 상승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매매가 상승하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자, 올해 주택 매매가는 하락과 상승 전망 비율이 차이가 5%포인트 이내로 팽팽한 만큼 예상하기 어렵다.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택 매매 시장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정책적인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요, 올해 주택시장, 그 중에서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포함된 강남권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주택시장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을 강남 주택시장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할 것 같다 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가격이 높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강남권 주택 시장에 들어오려는 수요들이 봤을 때 현재 강남권 주택이 높아서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냐? 그 강남권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래 사례를 보면은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강남권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 주택시장이 많이 오르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강남에 들어오겠다 하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다는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 15억 이하는 없겠죠. 대부분 뭐 30억, 40억 하는데, 그러면은 전액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금리 인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강남권 주택시장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 세 번째,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 불안 지수. 이거는 뭐 비율 자체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자, 상승할 것 같다는 이유.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가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강남권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늘면은 뭐 좀 뭐 안정이 된다던가 뭐 하락할 수 있는데 뭐 공급 물량 부족. 강남에도 지금 현재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뭐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권 신축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물량도 별로 없지만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정비 뭐 개발 호재라든가 대선 선거 뭐 공약 등은 뭐 굳이 뭐 강남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강남권에 그 대입할 뭐 특별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올해 주택시장 하락할 거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인 뭐 심리적 인식, 비싸다는 심리적 인식이 강남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큰 이유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승 요인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신규 공급 물량 부족. 그러니까 강남권에도 역시나 올해 그 공급 예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라든가 뭐 비싸다는 인식 자체가 매수 심리를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하지만은 강남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 그 다주택자던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뚝 증여 쑥 다주택자들 세부담의 증여 러시. 그러니까 지금 매매는 거래 절벽 상황으로 뭐 거래 자체가 굉장히 없는데 증여는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 매매 건수가 월간 최소치를 경신을 했고요. 반면에 증여는 2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 강남 4구의 증여 54%가 집중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531건으로 같은 해 9월, 10월보다 많았으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증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부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해년 6월 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6월 기준으로 뭐 보유세라든가 모든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은 증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지난 11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도 증여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증여를 했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증여 건수 추이해가지고 매매는 작년 1월부터 해서 계속 들쭉날쭉 하다가 하반기 들면서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증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6월 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 4월에 많이 2,000건 이상 이루어지다가 가을 그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하나 싶더니 그 11월 달 돼가지고 오히려 지난달 9월, 12월보다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올해 6월 그러니까 당해년 6월까지는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보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지금 증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은 대폭 늘어난 세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의 저울질에 나섰다. 그러니까 그 종부세를 벌써 맞았고 그러면은 올해까지 이제 더 이상 계속 가져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보통 이제 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증여는 일단 미루겠죠.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증여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더 볼게요. 자, 아까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기사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대출 금리까지 인상되자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됐죠. 그러니까 매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또 상당수 다주택자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게 들어가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다주택자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증여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종부세를 한번 냈고요. 올해 종부세 나오기 전에 매도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곧 있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또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정책에 상관없이 일단은 주택 자체를 처분을 않겠다는 어떤 다주택자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래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주택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를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세금 전문가는 현재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은 사실상 증여밖에는 없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나 주택 소유자들이 증여 등을 통해서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그런 수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권이 더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기간 강남구 최고 기록이자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20년 전체 수치도 이미 넘어선 것이다. 12월 통계까지 발표가 되면은 강남구 증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택 시장을 차지하고 최소한 강남권 주택 시장을 봤을 때는 주택 소유자들, 다주택자들 소유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게 더 많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강남권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 그림 보이시죠? 이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이 부모님이 아이 손에 금수저를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주택시장 키워드 한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초양극화. 올해 주택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지 않겠나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과연 이 단어에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이 단어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올해 주택시장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히 올해 주택시장 그 중에서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포함된 강남권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